제일 처음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언론사에서 연락 오는 자체가 적응이 안 됐었고, 안 되죠. 솔직히 무서웠었어요. 무섭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유. 일단 연락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회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꽤 긴 시간 동안 지금 혼자서 이걸 다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회까지 또 출석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믿고 따랐던 그 두 분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제 언론을 이용을 해서 저를 이제 비하하거나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국감에 나갔었습니다. 두 분 다 나오시라고. 나와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자 하는 차원에서 나갔었는데 두 분 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셨어요. 그러고 지금 현재도 이제 석방이 되면서 이제 보석이 되면서 아직 저를 이제 이래저래 이제 모욕을 하고 모욕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서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명태균, 김영선 이 두 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 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존중도 있고 존경심도 네,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때도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맞아. 발언이 네. 굉장히 그 존중이 있는 발언으로 저는 계속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결국 공익 제보자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도 사실 이 두 사람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이제 모든 걸 네가 다 덮었으면은 내가 뒤에서 너를 보살펴줄게. 정치 그러니까 안 좋은 이제 행태 이런 걸 제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좀 이렇게 넓게 나가면 뭐 시민들 그 국민들이 엄청 제 입장에서는 불쌍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구체적인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실제로. 혜경아 너가 이거 좀 다 안고 가면은 우리가 또 힘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또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 표현이 있었습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그 정치자금법으로 회계 관련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네. 제가 이제 선관위에 몇 번 이제 불려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찰 쪽에 이제 이제 고발이 됐다라는 이제 사실 보도가 됐을 때 네. 김영선 씨가 저한테 네.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네가 다 덮고 쓰고 가라. 그리고 명태균에 대한 존재는 밖으로 발설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항공연구소조차도 관련돼 있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두 분 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태균 씨를 10년 이상 정말 믿고 제가 따랐었거든요. 혼자서 거의 한 5-6명의 몫을 일을 해가면서도 불만을 한 번도 표현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김영선 씨를 이제 경남도지사 건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연이 되면서도 믿고 따랐죠. 그 두 분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김영선 씨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여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오히려 동정심이라든지 같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일을 했었는데 본인들에서 딱 이제 불리한 일이 딱 벌어지니까 일단 저하고도 선을 끊게 되고 일단 너가 다 덮었어. 이 말이 저는 솔직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김영선이 혜경아 너가 다 덮었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자신감 뒤에는 수사기관이 강혜경 너만 좀 조용하면 수사기관도 우리는 안 건드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명태균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검찰총장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성맹세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녹취가 확보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와, 이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다. 행여나 우리 그 변호사님, 네. 우리 강혜경 씨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발언 옆에서 바로바로 제지를 좀 가해 주시기 아까 바랍니다. 그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검사장, 네, 네, 이런 거 바로바로 잡아야 됩니다. 강혜경 씨 더 이상 고초를 겪으면 안 됩니다. 지금 검찰 조사만 15회고 아이고. 검찰 조사 5회여서 저희 변호인단이 사실은 따라다니기 버거울 그럴 정도로. 정도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제 부산시장님께서 또 고소를 하셨고 그래서 예. 예, 정말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소위 명태균 게이트는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공천 거래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이권 개입이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사건과 지금 대선 주자들과 또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세훈 씨, 명태균 씨가 오세훈 껍질을 벗기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세훈 씨가 왜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저는 명태균 게이트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출마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거론했을 때 출마하면 안 될 건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뭐 홍준표 시장을 포함해서 껍질을 벗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증거 자료는 제가 일단 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일단 껍질도 제가 벗기겠습니다. 원래 검찰이 해야 될 일을 네네. 지금 그 자료들이 저희 변호인단과 강희경 씨가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네. 그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세훈 씨와 그 홍준표 씨는 아무래도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으실 이 오세훈 씨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때 관계성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부산시장도 보궐선거를 치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태균 씨를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해서 박형준 여론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정면으로 또 반박을 했어요. 박형준, 명태균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강혜경 씨가 말을 했는데 난 박형준 시장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 황금폰에 박형준 시장과 통화, 문자, 카톡,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검찰에 여러 번 말했다. 네, 이렇게 갑자기 명태균이 반박에 나섰고 박형준 시장 측이 강혜경 씨를 향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국민의힘 또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강혜경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고소는 당했고요. 당한 지좀 됐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이 중에서? 그 박형준 측에서 네네, 측에서 최초 애초에 발언. 최초 네. 발언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고. 네네. 그리고 그 관련 자료도 이미 제가 검찰 쪽에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월 경에 명태균 측 변호사가 이제 언론사 측에 박형준 얘기를 이미 거론을 했습니다. 1월 말에요? 1월 경 이미 남성권 변호사님께서 네. 그 1월 말에 네. 우리는 박형준도 갖고 있다. 어. 공개하겠다라고 말을 하셨고 네. 저희가 이제 따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해서 선거 때 자료가 주고 간 것도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아직까지 노출이 안 된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 페이스북 보고 기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앞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저를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서 약간 뭐 작전을 타셨잖아라는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 측도 박형준 시장에 대한 이런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네. 갑자기 지금 선을 그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하네요. 뭐 검찰과 한패가 됐을 수도 있고 사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보통은 항상 검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선별적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꺼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검찰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포렌식을 안 돌리고 저희한테 바로 가안부로 해준 하드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자기네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확보를 했고 포렌식을 돌려서 지금 변호인단이나 강혜경 씨께서 서울에 자주 올라오셔갖고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M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그 발언 있잖아요. 네. 그 발언을 뒷받침해줄 만한 자료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발 좀 있어야 될 텐데. 있죠? 네. 야, 근데 박형준 측에서 이거를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저는 화가 나는 게 저는 정치적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뭐 모략이라든지 이런 걸 할 계획 자체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상하게 프레임을 짜고 저를 악마화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라고 정확하게 야, 근데 갑자기 명태균, 박형준, 국민의힘 이 세 곳이 같은 목소리로 강희경 씨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나? 이거는 참 좀 이상하긴 하네. 주진우 의원님 좀 고소고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박정원 대령 변호인도 하고 있는데 그 김규현 변호사의 변호인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주진우 위원장님께서 계속 고발하니까 따라다니기가 너무 바빠갖고 야, 이거는 뭔가 큰 흐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명태균도 박형준 시장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 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흐름이. 검찰 있잖아요, 검찰은 소위 말하는 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수사 어떻게 하고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좀 저희가 이 기소 전까지는 강혜경 씨의 신변이 검찰에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검찰에 읍소하는 입장이라고 그럴 수 있죠. 부탁을 드리는 네, 입장이었는데 맞습니다. 이제 네.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정리가 되고 보니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했을 때 검찰은 이 사건을 은폐나 축소하려고 했다가 저희 변호인단의 입장입니다. 그 네. 정유미 지검장님이셨나요? 그 솜사탕 같다라는 발언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애초에 검찰은 이 사건을 지역 비리나 개인 비리 그리고 공익 제보자의 거짓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사실 은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론에서 비난이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중앙으로 이송을 하면서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 전까지 저희가 저를 포함한 모든 변호인단이 창원에 내려갈 때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발언을 언제 할 수 있느냐 질문 왜 안 하냐 물어볼 때마다 매번 다른 검사님들인데도 똑같이 그거 제 담당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회피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추가 제보가 있다고 하면 그 관련 사건이 아니어도 거기 적시를 해놓습니다. 조서 같은데 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아니면 수사보고를 만들기 마련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아예 발언조차 못하게 와. 해서 막거나 특히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사실 저희도 궁금해요. 오케이 지금 뭐 내란 때문에 뭐 윤이랑 김에 대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건 인지했으니까 그럼 홍은 언제예요? 물어보면 네. 저희는
제 담당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 각 호실 검사들마다 그 토스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대구 지검도 아니라 대구 경찰청으로 보내서 아예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국장님이나 저희는 오히려 홍준표 이제 대구 전 시장님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와, 아니 그럼 그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뭐 저희도 뭐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또 뭐 그렇게 또 그럴 것 같았고 그런데 홍준표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태도가 보인다는 거군요. 홍준표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그냥 창원 지역 비리나 강혜경 씨와 뭐 명태균 일부의 뭐 일탈 이 정도로 축소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엄청나게 수많은 국회의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건 언제 할 거냐 물어볼 때마다 네. 담당이 아니다. 아니면 때가 되면 하겠다. 네. 뭐 순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 피해 갔었습니다. 아니 뭐 그거 좋은데 그렇게 이제 창원지검에서는 토착 비리 정도로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 중앙으로 올라왔을 때 그 검사들이 창원지검에 있던 그 검사들이에요. 그대로 같이 네.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와.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진술을 저희가 하려고 할 때마다 아직 차례가 안 왔다 아니면 내 담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예 홍준표 전 시장님에 대해서는 대구로 우리가 보냈으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발언 자체를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에 대해서는요. 오세훈에 대해서도 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그때 창원에 같이 동석을 이제 김태열 소장님이나 이렇게 했었을 때도 좀 이걸 왜 이제 물어보지라는 생각. 왜 저희는 자료를 수없이 너무나 제공을 했고 네.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가 많았고 아, 사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의지 문제인지 능력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걸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능력의 부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포렌을 제대로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례로 저희가 뭐 이건 홍준표 시장 관련 그 어떤 문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비밀번호로 못 풀겠다면서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구했는데 강국장님도 당시 현장에서는 생각이 안 나니까 못 풀었거든요. 저희가 이런 거를 검찰도 못 푸는구나 하고서 이따가 이제 저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포렌을 하다 보니까 카톡의 버젓이 그거 자료 비밀번호 몇 번입니다라는 대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포렌식 자료에 비밀번호 관련한 내용이 있었다고. 있어요. 분명히 카톡 대화 내용에 그 홍준표 관련 캠프에 있는 사람이 이 자료를 보내면서 강국장님 비밀번호 몇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카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대조해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열 수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이 굉장히 파급력 있는 파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못 연다는 거를 쇼잉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홍이든 오든 다 미온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수사를 하고 있다. 네. 아무튼 그 홍준표와 관련된. 네, 저희가 아직 그 방송인보다는 변호인이 번호입니다. 그럼요. 죄송합니다. 네. 와, 굉장히 선별적이네. 와, 미치겠네, 진짜. 애초에 하드 자체를 명태균 PC라고 알려진 강혜경님 소유의 PC는 그때 뭐 뉴스타파에서 수사 보고서가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그 하드 말고도 3개의 하드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드는 제가 볼 때는 포렌 자체를 그 대선 기간만 딱 한정해서 포렌을 돌린 것 같아요. 그 사용 기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러고서 저희한테 그냥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지 문제인지 능력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 나머지 저희가 뭐 누구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눈 감고 딱 그 대선 기간만 포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받아와서 기간을 넓히고 돈을 좀 많이 줘서 전체 포렌을 돌렸는데 이제 오 시장이든 이제 홍 시장님이든 그쪽 관계자와 대화 내용들이 저희만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검찰도 지금 안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활용한 PC가 있는데 그 PC는 대선 이전 다시 말해 뭐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그때도 활용을 했던 건데 검찰은 대선 기간에만 포렌식을 했고 다시 돌려준 거고 네. 그러면 검찰은 보궐선거 2021년 그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 자료를 2개로 나누셔야 된다. PC랑 그 외 하드디스크를 3개 정도 갖고 있어요. 3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PC는 조금 몇 번 포렌식을 하고 수사 보고서도 많이 작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드디스크 3개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을 좀 많이 특정을 해서 짧게만 포렌을 돌렸다가 거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사용했던 하드들이어서 거기서 지금 아까 말했던 자료들이 우수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알겠네. 이걸 아까 명태균, 박형준, 국민의힘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강혜경 씨를 공격하고 있다. 네. 왜 그럴까? 검찰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든지 박형준이라든지 주진우가 그 사실을 알아. 검찰은 자료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강혜경을 공격하기가 수월하지. 자료 없던데 이러면서. 그래서 공격했을 가능성. 네. 아니 근데 그나마 박형준 덕분에 이거는 수사가 가능하게 됐어 이제. 제가 수사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홍준표를 위주로 저는 검찰에 홍준표 꼭 조사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형준도 포함입니다. 검사한테 네. 박형준도 꼭 조사하셔야 됩니다. 어. 알았다라는 답변만 듣고 네. 그대로 이제 서울 가셨어요? 네, 서울 가셨죠. 서울에 갔을 때도 제가 말씀 다시 드렸어요. 박형준도 해야 된다고. 오세훈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알고 있기로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박형준이 고소를 했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수사 안 할 수 없는 거 해야죠.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국힘에서는 지금 뭐 화요일 날 저를 이제 고발을 한다 하더라고요. 중앙지검으로. 저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소를 당할 줄 몰랐습니다.
잠깐에 뭐 본인 이름 거론했다고 명예훼손죄.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혜경 너 조용히 있어라 네, 이거죠. 네, 근데 저는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아니 왜 근데 겁도 없이 그렇게 계속 가만히 안 계세요? 아니 이게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아 바보가 안 해야 됐어. 되는. 네, 제가 바보가 되고 맞아, 또 맞아. 이제 주변 분들이 왜 이 사람 거는 얘기를 안 해? 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강혜경님이 생각할 때는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공천거래, 뭐 여론조작, 뭐 이권 개입, 뭐 이거 창원 산단 관련, 뭐 이런 등등. 강혜경님이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게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세상에 알려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 자꾸 황금폰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부분들이 네. 제가 모르는 큰 이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강혜경 씨도 모를 내용. 네네네. 아, 예를 들면 뭐 이권 개입 부분이 될 수 있겠군요. 사실은 아. 김영선 의원의 폰도 좀 압수를 하고 차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거의 검찰이 손 놓다시피 해서 사실 김영선 의원이나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소통을 했을 수도 있고 직접 그 수많은 소통 많이 했던데요. 예, 근데 네. 그 핸드폰이나 차량 블랙박스를 검찰이 아니라 뉴스타파가 왔다고 그랬어요. 네. 아. 그 정도로 검찰이 미온적이다. 이 명태균 게이트는 90일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네.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90일. 뭐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90일. 뭐 홍준표, 뭐 대응 90일. 그 외 창원사도 90일 이렇게 해서 좀 대대적으로 이 비리에 관련해서 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 강혜경 씨를 현실적으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맞아. 강혜경님의 그 순수성 맞아. 의심만 그냥 그 알아서 할게. 그냥 네, 됐어.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다. 네. 이게 지금 일이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야. 계속 이제 더 이런 진실이 밝혀지는 건들이 더 많을 거고 네. 조금 힘들더라도 저는 끝까지 마침표 찍겠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저희가 그 창원지검에서 그 조사를 받을 때 강혜경 씨께서 뭐 자백을 하고 자료를 순수히 다 제공을 하고 했던 이유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리를 파헤쳐달라는 차원에서 검찰에 자료를 정말 많이 제공했는데 검찰은 저희가 대통령 이름만 나와도 질문을 못하게 입을 막았으면서 그 자료 중에서 강혜경 씨에게 불리한 자료를 정말 먼지 털듯이 털어갖고 이거는 강혜경 처벌할 수 있겠다라고 찾아내서 와. 이번에 그거를 따로 별개의 건으로 해서 또? 기소를 했습니다. 왜 뭔데 별건 그게? 또? 네, 그래서 이거 네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상세한 내용은 말고 네. 그러니까 별건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어요? 네, 통화 녹음 중에서 이제 강혜경 개인에 대한 공격거리가 있는지를 탈탈 털어서 그 중에 하나 잡아내갖고 와 진짜 네, 씨. 이게 제가 당시에 옆에 있어서 이제 강 국장님이랑 같이 들었는데 이제 검사님께서 이거를 진행하실 때 아이씨 성격 같아서는 그냥 다 잡아놓고 싶은데 너무 큰 사건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기소유예도 걸려 있고 혹시 뭐 그런 것도 걸렸기 때문에 막 저희가 넉살 부리면 아 검사님 뭐 이거 대의를 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걸 떼갖고 기소를 해버리더라고요. 아 진짜 아. 웃나 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은요 강혜경 너 자꾸 더 자료 내지 마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입수된 자료들이 그 목적으로 제공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사용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적법성이나 이런 거는 이번 금요일에 이제 목요일에 공판길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다퉈볼 예정입니다. 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아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그 현장에서 아니 그럼 지금 기소된 건이 뭐 몇 건이에요? 지금 강혜경 씨는 2건 아이고, 기소돼 있고 어떡하냐. 예. 그 중에 하나는 그 세비반띵 관련한 그렇죠, 거리가 네. 있는데 하나는 강혜경 개인 비리라는 차원에서 거의 뭐 정말 뭔지 어떻게 저 녹음을 찾았지 할 정도로 찾아갖고 찾은 다음에 저희 현장에서도 거의 아. 그냥 진짜 약간 좀 혼내듯이 맞죠? 네. 좀 이렇게 그때 약간 강국장님께서 약간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검사님에게 기소권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정말 한 마디도 못 하고 막.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공익 제보자였기 때문에 거기 혐의에 대해서 방어권 행사 안 하고 다 자백을 했거든요. 이게 큰 흐름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아. 그걸 약점 잡아서 바로 기소를 쳤습니다. 아. 검찰은 무조건 마음에 안 들면 별건 수사로 어떻게든 잡아 넣는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냥 워딩 자체가 성격 같아서는 다 잡아놓고 싶은데 하면서 거의 네. 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자료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자료. 네. 야, 인간적으로 되게 멋있네요. 저희 법무법인이 지금 박정훈 대령님이랑 강혜경 씨랑 이렇게 공익 제보자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다 무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 어디예요 거기가? 법무법인 1로인데 저희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요. 네. 좋은 일로라고 저희 유튜브 채널인데 어. 구독자가 1,700명밖에 안 돼요. 아, 이 아이고. 좋은 일로? 예. 제가 바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1로의 채널 좋은 일로입니다. 네. 좋은 일로. 좋은 일로 일요일 할 때 일. 네, 로. 로. 저희가 창원에 왔다 갔다 하고 어. 뭐 군사법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저희가 다 열심히 무료 변론으로 열심히. 아 여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채널을 홍보했는데 제가 구독한 건 오늘 최초입니다. 그러게 바로 현장에서 바로 구독한 현장에서 거는 좋은 좀 일로. 처음이에요. 지금 거의 일주일에 김기현 변호사랑 술 먹다가 네. 자기가 막내가 될 것 같으니까 저를 데리고 들어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아. 박정훈 대령님 건에 이렇게 들어가서 좋은 아. 날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